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죠. 강남에 위치한 넓은 아파트, 매년 해외여행,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는 여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성공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죠. 지연아, 학원 끝나면 기사님이 데리러 갈 거야. 오늘은 피아노 레슨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아침마다 엄마는 제 일정을 챙겨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엄마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몰랐죠. 저희 엄마는 국졸이시거든요. 엄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처음에는 백화점 판매 직원으로 일하다가 타고난 사업 감각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요.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엄마의 지혜와 현명함은 제가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과 비즈니스 감각이 정확했죠. 지연아, 학벌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품성이야.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해. 엄마의 이런 가르침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 금융회사에 취직했고 일도 잘 풀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민수 씨를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프로젝트 이야기 좀 나눌까 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민수 씨는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들의 만남이 성사되었죠. 상견례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민수 씨의 가족은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이었고 여동생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막 귀국한 상태였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사람 좋으셔. 특히 우리 어머니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으시거든. 민수 씨의 말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룸에서 우리 가족과 민수 씨 가족이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머니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의 여동생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격식 있게 인사했어요. 두 분 다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이 넘쳤죠. 우리 부모님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저는 지연이 아버지 박성민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미경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아버지와 민수 씨의 아버지는 골프 이야기로 공통점을 찾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지연 씨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수 씨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무역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답하셨어요. 아, 그럼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이번엔 민수 씨의 여동생이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들었어? 초등학교만 졸업했대. 그러게 놀랍네. 세상에 고졸도 아니고 중졸도 아니고 국졸이라고. 저 남자는 이런 아내를 두고 어떻게 성공했을까? 아니 근데 저런 무식한 여자가 우리처럼 수준 높은 집안이랑 어울릴 수나 있겠어? 세상에. 국졸 출신 사돈이라니. 그들은 엄마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듯 했어요.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사부인은 제 말 못 알아듣죠? 그렇죠? 민수 씨의 어머님이 엄마 향해 물었을 때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저는 엄마의 요청에 어리둥절했지만 바로 가방에서 엄마의 핸드폰을 꺼내 건넸어요. 엄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무언가를 찾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시 도움이 필요해서요.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통화하는 엄마의 모습에 민수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영어로 뭐라고 속삭였죠. 제가 들은 바로는 저 여자가 대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국졸 출신이라더니 상견례 자리에서 전화통화나 하고 정말 무식한 애라는 내용이었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서양인 남성이 레스토랑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윌슨입니다. 이미경 여사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어로 인사한 후 모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의 가족은 충격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제 개인 통역사예요.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15년째 함께하고 있죠. 엄마의 말에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수 씨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고 여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부터 두 분이 영어로 나누신 대화를 제임스가 통역해 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미소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대화를 똑같이 영어로 말씀하시자 민수 씨와 민수 씨의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임스는 차분하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미경 여사님이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고 저런 무식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무식한 여자가 자신들의 수준 높은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제임스의 정확한 통역에 민수 씨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앉았어요. 여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통역사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통역이 끝나자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민수 씨도 충격과 당혹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한계를 결정짓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경 투자그룹 이사회 의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국제무역회사에서 시작해 경력을 쌓았고 그 회사를 인수해 지금의 그룹으로 키웠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이미 사업가로 성공한 후였죠. 지금은 제가 그룹 경영을 맡고 있고요. 민수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어요. 학교 교육은 짧았지만 비즈니스는 현장에서 배웠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협상을 진행해야 했죠.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했고 제임스가 15년째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알고 보니 김 원장님의 병원이 우리 그룹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더군요. 그리고 수연 씨가 지원한 대학병원도 우리 그룹의 주요 투자처고요. 이 말에 민수 씨의 어머니는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여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의 품성이죠. 오늘 저는 제 딸의 미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봤습니다. 엄마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아버지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우리 딸을 좋아한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가족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연이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존중받는 관계에서 살고 싶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엄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임스가 신속하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민수 씨의 어머니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방금 제임스가 통역한 내용이 증명하잖아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자리를 떠났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에 민수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실수한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 가족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그의 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급 선물을 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 선물을 정중히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어요. 후회는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살아갈 딸의 행복이죠. 그건 선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3개월 후 저는 우연히 민수 씨의 여동생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기운 없는 모습이었죠. 지연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병원이 투자그룹 사업 확장 때문에 위기에 처했어요. 엄마도 많이 괴로워하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야. 그들이 남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1년 후 신문에서 민수 씨 가족의 병원이 경영난으로 큰 병원에 인수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해외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리고 엄마처럼 진정한 내면의 강함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는 첫 만남에서 엄마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고 학벌이나 배경보다 사람의 품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가끔 그 상견례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오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되새기게 돼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의 딸인 저는 그 어떤 학벌이나 지위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교양과 지혜는 학교가 아닌 삶에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